축구 한일전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본과 우리가 경쟁할 때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는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에 더해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던 시대였기에 그들을 추격하는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추격하는 우리 입장이야 그래왔다 해도 앞서 있다는 국가 일본에게도 한국에게 지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마인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아사히는 평균 임금에서 한국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경제 대국을 자부해온 일본에 황혼이 와버린 것인가 하면서 한일 관계 전문가이자 정치학자인 일본 고베대학 기무라 칸 교수의 의견을 전하는데요. 그는 학자로서 한일 관계를 30년간 지켜봐 왔다면서 경제력에서 한일 간의 격차가 있다 체감할 수 있었던 건 1990년대까지였는데 1981년 이후 40년간을 보면 연간 경제 성장률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선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으니 따라잡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를 하면서 각국의 평균 임금이나 구매력 평가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순위표를 소개하는 일이 있는데 일본은 이제 세계에서 20에서 30위대로 떨어져 버렸고 한국이 더 상위에 있다고 하면 학생들의 상당수가 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느냐라며 되물은 적도 있다면서 만약 일본의 기성세대가 경제 대국의 자신감을 잃고 황혼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면 일본 젊은이들은 황혼이 지나 밤이 찾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제 성장을 실감해보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국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대만, 홍콩보다 일본이 아래인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한국에 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한국에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직접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일본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9세대의 낡은 인식을 이어받은 것일 수 있다면서 일본은 선진국, 한국은 개도국이라는 낡은 인식이 어딘가에 남아있어 일본이 한국에 밀리면 개도국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여 과민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낡은 선입견에 대한 대책은 어렵지 않다면서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고 OECD에 가입한 지 25년이 넘은 선진국이라는 일본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냉정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조언하고 있는데요. 일본에게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그 어느 국가의 도약보다 심리적 치명타를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일본의 절정기를 지내온 9세대의 사고방식이 젊은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더 흥미로운 소식은 일본이 이런 황혼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의 삼성처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더더욱 진화해 나가는 삼성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본 호세이 대학의 교수 마키베 아키오는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칼럼을 통해 일본이 삼성전자의 자세에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은 한계에 다다랐기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의 빠른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필자는 일본이 크게 의존하는 자동차 분야에서조차 전기차 부분의 지연이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발표했으며 삼성 SDI는 차량 배터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런 삼성의 자세에서 일본 기업들이 허심탄회하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필자는 삼성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탈탄소와 디지털화라고 하는 두 공통 집합을 극대화하여 세계 경제의 메가 체인지를 성장 가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성장 산업보다는 기존 산업을 지키려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마인드를 지적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탈탄소와 디지털화 대응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많으며 특히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의 조직 운영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세계 경제를 기민하게 파악해 기존 산업에서 성장 기대가 높은 최첨단 분야로 다이나믹하게 경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해온 삼성이라며 핵심은 과거의 성공에 젖어 있지 않고 항상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또 다른 칼럼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칼럼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늘 그렇듯 삼성이 일본 기술을 훔쳤다며 혐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일본의 비참함을 한탄하는 의견이 많아 놀라웠습니다. 일본 기업은 아직도 정신론이나 장시간 노동의 미덕이라든지 대면이 아니면 안 된다는 보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일본은 정말 평화에 노망든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술 분야에서는 옛날에는 일본이 위였을 텐데 과거의 영광에 빠져 한국과 중국에 점점 추월당한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일본은 내수 시장이 있다며 연구도 하지 않아서 이제 노래도 연기도 한국보다 아래이다. 영어도 이제 일본은 겨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3개국어, 5개국어 이야기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주변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삼성의 결단력이 대단한 것이다. 가라앉는 일본, 떠오르는 한국이라는 것 등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전반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서 삼성을 모티브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다시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는 앞으로 나아갈 국가일까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이 일본을 지배하기에는 아쉽게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망상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게 밀렸다고 해도, 일본이 지고 있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은 졌다라는 뉴스가 일본에서 급증해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과 대만, 심지어 한국에까지 일본이 패배했다는 뉴스가 넘쳐남에도 애국심 넘치는 자들은 이런 기사들에 대해 매스미디어들의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지금 경제력, 기술력에서 쇠퇴하고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임금 격차나 기술 경쟁에서 밀렸다는 일본이 패배한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본의 임금은 낮지 않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오고 있는 게 증거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만든 숫자의 속임수다. 중국이나 한국이 장사를 잘할 뿐 일본의 기술은 지금도 세계 제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데이터조차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일본이라는 것인데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꾸준하게 자신에게 불편한 객관적 데이터는 부정하고 일본은 지지 않는다고 외치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배를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아베노믹스도 정부 차원의 데이터 조작이었던 것이 걸려 지금 이 기사의 주장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데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지지 않는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붐으로 인하여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궁지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면서 전기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상 부품 수 감소로 이어지기에 더 많은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계속 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세계 제일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가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 중국 가전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시작할 때 일본은 또 일본이 지는 일은 없다며 일본 불패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산이 제대로 작동이나 되나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일본 제품과 경쟁은 무리다라고 해왔다는 것인데요. 당시 한국의 브랜드나 중국의 브랜드들은 일본 부품을 사용했기에 방심한 것인데 이제 중국 기업이 완전히 승리하여 중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일본 특유의 패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는 태평양 전쟁으로서 당시 미국의 석유 생산 능력은 일본의 700배, 경제 전력 차이는 20대 1이었기에 미국과 전쟁을 하면 엉망이 된다는 것은 해군, 육군, 내각 그리고 당시 천황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전쟁을 개시하였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은 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고 그때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자들은 반일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도 일본에서는 일본이 패배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일본은 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8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반복된 패배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인데요. 일본이 지배했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지만 현재 그들만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일본의 망상으로 인해 그들의 우길은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저물어 새벽이 오지 않는 깊은 어둠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